이번 사연은 남편 짐을 시댁으로 보내버리고 집을 내놔 버렸더니 남편이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멍청한 것들은 왜 웃어줄 때 잘하지 못하고 자기 복을 차버릴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5살 여자입니다. 저는 원래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인성을 더 중요시하던 사람이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완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인성과 경제력은 무관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희 집은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화목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편이었죠. 어릴 적부터 부모님께 사람이 항상 베풀 줄 알아야 하고 고마워할 줄 아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인지 저도 공부를 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게 여기며 닥치는 대로 해내려고 노력했어요. 저희 남편은 서울대를 나온 수재인데요. 원래 은행을 다니다가 허리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되었고 최근에는 개인 투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고 있고 디자인 계열을 배워가면서 이직을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예상보다 빠르게 같이 살게 되었어요. 돈을 모아둔 게 없다 보니까 양가 부모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했는데요. 시댁도 시아버님이 사업을 하다가 크게 망한 적이 있어서 여유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집을 사주시고 차를 살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처음 시작이 이래서 저희 집에 많이 미안했지만 살면서 갚으면 되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때쯤 제가 워낙 바빴어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혼인신고도 하고 결혼식도 나중에 하자고 생각했는데요. 몸을 너무 혹사시켰는지 유산이 되어버렸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우울해 있었는데 그래도 결혼을 미루거나 같이 사는 걸 그만둘 수 없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남편은 수입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버는 돈으로 생활을 하다가 한 번씩 저에게 돈을 주곤 했죠. 많이 들어오면 400~500도 들어오는데 없는 달은 0원일 때도 있었어요. 안정적이진 않더라도 남편이 해내려고 하는 게 있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쯤부터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더군요. 시어머니가 유산을 하기 전에는 저를 거의 공주님 받들듯 대해주셨거든요. 우리 아가 하면서 없는 형편의 보양식도 만들어서 가져다 주시고 항상 다정하게 몸 상태를 물어봐 주셨죠. 그런데 유산하고 나서부터는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떨어지냐면서 차가워지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긴 했어요. 왜냐면 시어머니를 볼 때 항상 그 뭔가 쎄한 것이 있었는데 사람을 잘 이용할 법한 성향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신우가 이번에 취업하고 힘든데 집에 가서 좀 집안일 좀 해달라고 하고 취업했으니까 선물을 뭐 해줄 거냐면서 압박을 주더군요. 제가 왜 아가씨 뒷바라지를 해요? 라고 했더니 자기도 너 임신했을 때 했으니까 너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친구들이랑 꽃놀이를 가야 하는데 가방이 없다면서 가방 사달라고 하고 자기 생일 때는 어디 식당 예약할 거냐면서 당연한 듯 요구를 했죠. 남편도 이런 걸 보면서 좀 말려야 하는데 그냥 엄마가 당신 잘 챙겨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해. 라고 하면서 말을 넘겼고요. 저번 겨울에는 어떤 일도 있었냐면 김장을 100포기를 하는데 시어머니랑 저랑 둘이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도 해야 하는데 김장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 불러서 하셔요. 아니면 사서 드시던지요. 요즘에 파는 김치도 나쁘지 않아요. 했더니 너는 어쩜 그렇게 예의가 없냐면서 며느리로서 이런 것도 못 도와주면 도대체 뭘 하냐고 따지더라고요. 그거 듣기 싫어서 일 나가는 거 하루 연차 내고 갔는데요. 남편도 하는 일 없으니까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지 않나요? 남편은 제가 김치 버무리고 있으면 그거 뜯어다가 TV 보면서 밥이나 먹고 있고 수육은 언제 하냐면서 돼지처럼 굴더라고요. 열받아서 김치로 싸대기를 때려버리고 싶었는데 꾹꾹 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얼마나 잔소리가 많은지 제가 하는 거 사사건건 태클을 걸고 양념이 너무 짜네 다네 하면서 다시 하게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김장하는 거 자체도 힘들었지만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다시는 안 온다고 다짐하면서 으득으득 일을 갈았고요. 저는 옆에서 TV만 보고 있는 남편이 너무 꼴보기 싫어서 야, 너는 뭐 손도 까딱 안 하냐? 니네 집 김장 아니야?
라고 했더니 자기는 제가 임신했을 시점 명절에 전도 붙이고 집안일 다 한 거 기억 안 나냐면서 눈도 깜빡 안 했습니다. 이때 이 새끼 사람 새끼 아니다. 내가 사랑하던 그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5시간 넘게 꾸부정하게 앉아서 김치를 무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숨만 쉬고 있는데 남편이 오더니 자기 배고프다고 라면을 끓여달라는 거예요. 미친놈아, 내가 지금 놀고 있냐? 너 그동안 먹던 건 뭐고 지금 나한테 라면을 대령하라는 거야? 라고 했더니 그거 김장하는 게 뭐가 힘드냐? 우리 엄마는 더한 것도 혼자 다 했다. 이러길래 머리를 쳐버리고 싶었어요. 돈이나 많이 벌어다 주면 진짜 아무 소리 안 할 건데 그것도 아닌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저한테 그놈의 라면 소리를 계속하길래 내가 고생한 거 먼저 좀 알아주고 그런 말이나 해라 하고 소리를 질러버린 다음 친정으로 가버렸죠. 남편은 미안했는지 전화를 계속하고 톡으로 사과를 했지만 하나도 안 받아줬어요. 집에 오니까 아버지가 모든 소리를 들으시고 가만히 안 놔두겠다고 했지만 오히려 일이 커질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그놈 새끼 집이랑 차랑 다 내놓으라고 해라. 그리고 너도 지금 아이 없을 때 빨리 갈라서 그런 골빈 놈이랑 살아서 뭐 하려고? 아빠 말이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서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출근을 했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왜 찾아왔냐 하니까 자기가 미안했다고, 자기가 너무 심했다고 하면서 다시 잘 지내보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100% 믿지는 않았지만 먼저 사과를 한 것만으로도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그날 밤 집으로 들어갔죠. 남편의 태도가 바뀌긴 했는데 그냥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 정도이지 이전처럼 살가운 사이가 되지는 못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남편도 서로 터치 안 하고 지내는 게 암묵적인 룰인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생일이 다가왔고 어쩔 수 없이 시댁에 가서 저녁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얼굴도 안 보고 싶은데 또 안 가면 난리를 칠 게 뻔하니까 약주 선물을 들고 갔죠. 저녁을 먹으면서 생일 축하드린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드린 선물을 보더니 시어머니가 뭘 이런 걸 사왔어. 이거 싸구려구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순간 화가 나서 어머니는 애써서 사온 선물을 그렇게 평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딴 말버릇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라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는 어디서 지금 대드는 거냐면서 찍어 누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맛대 맛으로 나가야겠다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며느리가 사온 선물을 그냥 아무 소리 않고 받을 것이지 꼭 그렇게 평가질을 해대면서 남을 깎아내리면 기분이 좋으세요? 남들한테 선물 받아도 어머님은 그따위로 말하세요? 밖에 나가서 그따위로 하면 싸대기 안 맞아요? 그렇게 평가를 잘하시는데 아들은 왜 그렇게 키우셨대요? F등급, 돈도 못 버는 주제에 자존심만 세게요. 순간적으로 폭발을 하니까 마음속에 쌓였던 말이 술술 나오는데 선을 넘었다 싶긴 했어도 속은 좀 시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뭘 말이 맞냐고, 본인은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지 너는 여자 구실도 못하지 않냐고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맞아요. 근데 병신 같은 아들놈이랑 살아주는 여자한테 이딴 식으로 해서 아들 불쌍하게 만드시네요. 싸질러 놓기만 하면 뭐예요? 책임도 못 지면서. 우리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닌데 왜 이런 말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쵸? 솔직히 그렇잖아요. 혼인신고를 한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우리한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시부모로서 막말해도 되고 그래도 며느리는 내내 해야 하고 무슨 특권의식이 이리도 강하든지 말이죠.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애를 뱄었는데 뭘 며느리가 아니야. 몸을 그렇게 굴려먹는다는 생각이 있는 거니? 그리고 며느리로서 이런 소리를 듣는 것도 일종의 의무야. 너는 뭘 배웠니? 가정교육이 어땠길래? 솔직히 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냥 들어주려 했거든요. 근데 저희 가족을 건드리니까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집안은 그렇게 교육을 잘 시켜서 아들 놀고 먹는 백수로 만들었냐고 했습니다. 멍청한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놀고 먹는 멍청이로 자란 건 이해 못할 일은 아니라고 해버렸죠. 저희 부모님이 해준 차, 저희 부모님이 해준 집은 안 보이나 봐요. 뭐 하나 시댁에서 해준 거 있어요? 아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렇게까지 하는 며느리가 있는지 세상 천지 한번 찾아보세요. 뭘 좀 해주거나 큰소리치면 몰라. 돈도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살아있는 거는 이 집 특인가 봐요. 그냥 가만히나 있으면 멍청한 아들놈 먹고나 살 텐데 괜히 지랄거려서 며느리한테 아들 쫓겨나게 만드시네요.
제가 웃으면서 말했지만 이렇게 세게 긁어버렸더니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폭발할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눈을 부릅뜨고 말했어요. 더 이상 당신네 아들이랑 생활을 이어갈 마음 없으니 어디 한번 저 멍청한 놈 나보다 더 나은 여자한테 장가 보내보라고 말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해준 거 다 가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갈 테니까 알아서 아들 뒷바라지 하세요. 뭐? 며느리의 의무? 이 멍청한 새끼는 사위 노릇 하나라도 했는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 생일에 얼굴 한번 비추기를 해. 선물을 한번 사기를 해. 이 집은 가정교육을 그렇게 시켰나 보네요. 하여튼 거지들은 해주면 지들이 잘나서 받는다고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평생 거지로 사는 거지. 그리고는 밥상을 차버리고 바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에게 연자 들어가는 욕을 하면서 달려들려고 했지만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손가락으로 밀어버리고 나왔습니다. 차를 타고 오는 길에 눈물이 흘렀어요.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동안 내가 왜 저딴 더러운 집안에서 며느리랍시고 살았을까 싶어서요. 땡전 한 푼도 없는 남편을 그동안 뱃속에 있는 아기 아빠라고 하면서 대우해주고 살았던 것이 너무 후회되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소중하게 여겼으면 저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나왔을까요? 저는 바로 이삿짐 센터를 불러서 남편 짐을 다 시댁으로 보내버렸고 저도 짐을 싸서 친정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결단을 내리면 행동이 빠른 편이거든요. 남편은 시부모님을 달래다가 왔는지 늦게 왔더라고요. 저한테 한다는 말이 도대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뭘 잘못했냐? 하더라고요. 뻔뻔스럽게 뭐가 잘못이냐고 하길래 그동안 남아있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죠. 그래서 너 같은 새끼랑 더 이상 못 살아. 당장 나가고 우리가 뭐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라서 이혼하자고 말도 못하겠네. 나는 기회 줄 만큼 줬다. 너는 너희 부모님이랑 잘 살아라. 네 집은 다 보냈어 너희 집으로. 라고 말하고 제 옷까지만 가지고 나와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계속 전화가 와서 이렇게 끝내야겠냐고 했지만 저는 절대 용서해 줄 생각이 없고요. 부동산에 집도 내놓은 상황이에요. 여러분, 부부도 실은 인간관계잖아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할 때 좋은 관계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더 상처받기 전에 빨리 나온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는 제 꿈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굳이 자존심 굽혀가면서까지 이어가야 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아셨으면 합니다. 저처럼 이상한 희망을 갖고 힘든 기간을 감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후회되네요. 염치 없는 것들이 주둥아리만 까졌네요. 그런 것들은 호의를 베풀면 안 됩니다. 야멸치게 굴어주고 함부로 대해주면 오히려 그런 사람을 존경하더라고요. 일단 그런 것들이랑 엮이지 않는 게 우선이겠죠. 모르고 엮였다면 실체를 알자마자 손절해야 하고요. 스니님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진흙탕에서 잘 빠져나오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판단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결단 잘 내리셨어요?